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서울시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전철 서부선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부선은 1조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최근 건설 출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또다시 밀리게 됐습니다. 출자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정부의 민간 투자 사업 심의, 실시 협약 체결, 실시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빨라도 1년 반입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서부선은 은평구 6호선 세전역에서 여의도를 지나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는 경전철입니다. 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다 2021년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사업자 간 공사비 이견으로 실시 협약 체결이 2년 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룬 주요 출자자들이 해당 사업에서 줄줄이 손을 떼면서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건설 출자자들이 컨소시엄에서 탈퇴한 이유는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때문입니다. 이제 주관사인 두산건설 외에 다른 건설사들이 이제 구간을 나눠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나눠서 하게 될 때 수익이 남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두산건설 측에 출자자 확보 대책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올해 안에 본계약까지 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실시 협약하고 그리고 뭐 민투심 들어가고 이제 사업 진행하면 되겠다. 도기부는 설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조금 이게 오래 좀 걸리기도 했고 또 코로나19랑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재료값도 상승하다 보니까 현대 엔지니어링, 뭐 롯데 이제 줄지어 이제 약 6군데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확실히 투자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은 건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라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의 사업 추진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회의 도움이 조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이나 규제를 좀 약간 완화해 주는 게 사실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내 철도 사각지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됐지만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서부선.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 양천구 목사동 저층 주거지가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양천구가 주민 첫 설명회를 열었는데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김호 기자가 설명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노후된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있는 양천구 목사동. 목동 지역 대표적인 저층 주거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재개발,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노후된 빌라와 신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그동안 개발의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개발 대상지는 목사랑 전통시장 인근 52,000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27층, 1,437세대가 들어섭니다. 또 주민센터 등 기반 시설이 건립되고 도로 폭이 확장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보다 600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 지역에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차장이나 도로나 부족한 기반 시설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삶의 여건, 그러니까 주택의 형태를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이지만 개발 소식을 최근에 들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 번도 저희 집에 누가 찾아온 사람도 없고 찬성하나 반대하나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정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느냐?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분담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또 사업 진행 이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조합이 설립이 된다면 이제 동의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확정 분담금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추정 분담금 정도는 한번 설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민 설명회를 마친 양천구는 오는 26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다음 달 서울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서울시는 11월 관련 건을 심의한 뒤 12월경 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관리계획이 고시되면 내년부터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어렵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 만큼 주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내 집, 내 동네,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열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꼼꼼하게 계산하고 또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발하는 모아타운 사업.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개발 모델이라는 기대감 속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킥라니로 불리기까지 하는 전동 킥보드,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인데요.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서울에선 퇴출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로 알려진 개인형 이동장치. 남녀노소 누구나 빌려 타는 시대입니다. 이걸 타다가 사고가 나면 다치거나 숨지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300건 넘게 사고가 났는데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은 지난 2020년만 해도 18건밖에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생겼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없애자는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것,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PM 전면 퇴출을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 주장에 시민들의 댓글이 무성히 달립니다. 제발 없애줘. 도로가 좁고 복잡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다. 라고 댓글이 달립니다. 해외 주요 도시 사례도 개인형 이동장치 퇴출 요구에 힘을 싣습니다. 1년 전 프랑스 파리가 전동 킥보드를 전면 퇴출했습니다. 파리는 공유 킥보드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도시입니다. 그 뒤로 캐나다 몬트리올,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전동 킥보드를 퇴출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선 유명 가수와 축구 선수가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가 도심 항공교통 UAM의 시대를 여는데 물길이 트였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로의 방향성이 본격화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강현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자리한 김포공항 일대. 지난 7월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며 미래 교통산업 중심지로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김포공항이 도심 항공교통, 일명 UAM의 시대를 여는데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 고시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김포공항 일대가 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로 처음 지정된 건 2021년 12월. 시설 노후화가 진행된 김포공항을 개발해 서남권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6월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를 마쳤습니다. 이후 개발 제한구역 해제 없이 혁신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회신을 통해 올해 9월 도시재생 혁신지구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진 겁니다. 개발이 마무리되는 2033년 무렵 김포공항 혁신지구는 어떻게 달라질까? UAM 이착륙장, 간선 급행버스 등 복합 환승시설과 도심 공항시설이 연계된 미래교통과 첨단산업 중심지로 바뀔 계획입니다. 3개 구역으로 조성되는데 먼저 1구역엔 대중교통 환승시설이 구축돼 택시, SBRT, 지하철과 연결되고 UAM 이착륙장이 들어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복합 환승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구역엔 항공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교육,
상업, 각종 생활 기반 시설 등이 조성되고 3구역엔 첨단 산업 클러스터 등을 설치해 관련 사업체를 유치하는 동시에 오피스텔, 공공시설 등도 함께 들어섭니다. 한국공항공사와 SK텔레콤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의 UAM 실증 사업과 간접 연계를 통해 UAM 기반 시설의 안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지구의 미래항공교통시설의 완성도를 높여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혁신지구 조성을 통해 3만여 개의 일자리와 약 4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창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동시에 공항 연계 사업으로 창출될 이익으로 공공, 체육, 보육시설 등 지역에 부족한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해 지역과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첨단 산업이라든지 공항 업무시설 관련되는 산업들이 이제 유치하게 되면은 일단 그에 따른 이제 고용 인력들이 이제 한 3만 명이 필요할 것이고 또 고용 인력들 중에서는 우선 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 중에 있고 임차료 할인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어떤 사무실도 필요로 한다고 그런 부분들도 약간 할인 혜택이라든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이 산업 개발과 또 지역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김포공항 혁신지구는 1구역이 2030년, 2, 3구역은 2033년 준공되는 걸 목표로 다음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건축 설계, 2027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장마철 이후 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전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순간 트럭이 한쪽으로 기우뚱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트럭까지 2대가 한꺼번에 도로 아래로 빨려 들어갑니다. 폭우가 이어진 지난 주말 부산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입니다. 사고 현장에 생긴 구덩이는 가로 10m, 세로 5m 규모, 깊이는 무려 8m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연희동에서도 갑자기 내려앉은 도로 밑으로 달리던 차량이 떨어지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00여 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트럭 2대가 폭삭 밑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야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무섭지요. 무서운데 이 도로가 다져서 아스팔트를 놨는데 어떻게 그게 무너질까가 의문이고. 땅꺼짐은 지형 특성과 기상 상황, 매설물 영향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하에 있는 빈 구멍을 미리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 장비인 지표 투과 레이더를 활용하면 도로 아래 2m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자체 장비가 있는 서울과 부산 이외 나머지 지역은 정부가 장비 8대로 집안 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빈 공간 780여 곳을 찾아 복구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6월까지 점검을 마친 도로는 전체 도로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싱크홀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예방을 통해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장비 그리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집안 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5년 안에 땅꺼짐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35명. 누구라도 도로 위 지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제1회 양천가족 거리축제가 다음 달 27일 신정 내거리역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가족과 세대공감, 거리놀이터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7080 문화체험거리 등 8개 테마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양천구는 행사 기간 신월로 왕복 6차선 거리 600m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구민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바텐더, 칵테일쇼와 무소음 디제잉 파티 등 MZ세대를 위한 행사는 물론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와 서커스 등 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이 다음 달 5일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엽니다.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개관 10주년 생일잔치는 박물관 부속 문화시설인 너나드리 센터, 새시서 문학관, 은평 한옥마을 어울림터 일대에서 펼쳐지는데요. 행사는 10주년 기념식, 스위스 박물관과 문화 교류 공연,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박물관 개관부터 현재까지 10년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특별전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지고 다음 달 11일에는 서울자치구 국립박물관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은 우리나라 유일 한옥 전문 박물관으로 지난 2014년 개관했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 공모에 11개 자치구에서 37개 사업구역이 신청했습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요.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초 대상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공공관리를 신청한 사업구역은 양천구 신월 3동 173번지, 은평구 불관동 170번지 등 37곳입니다. 공공관리 대상지로 선정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임대주택 기부 체납 비율 완화,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 발표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300억 규모의 여의도 선착장 사업 특혜 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선착장을 조성하고 선착장과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규모는 300억 원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 이행 보증도 없이 준공기한을 10개월이나 연장해 주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